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차미연입니다. 새벽에 또 한밤중에 동해로 그리고 서해로 북한의 도발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합적으로 반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술 핵 운용부대 훈련까지 실시했고 북한 전투기가 휴전선 인근까지 접근하는가 하면 전방 해상에 포사격을 가해서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도 즉각 대응에 나서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을 김세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3일 밤 10시 반쯤 북한 군용기 10여 대가 서부와 동부 전선 그리고 서해 북방한계선 세 갈래 방향에서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군은 즉각 F-35A 전투기 등을 출격시켜 대응했고 북한 군용기는 불과 2-3분 정도면 군사분계선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까지 접근했다가 철수했습니다. 대치는 2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북한 전투기가 군용이라 하더라도 그 MDL이나 NLL 인근에서는 수분 내 수도권 내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협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에 따라서 우리 군도 공군 전투기의 긴급 출격 상태를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투기가 철수한 지 1시간 반쯤 뒤 14일 새벽 1시 49분에는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마하 6, 고도 50km, 비행거리 700km. 하마다 야스카츠 일본 방위상은 북한 미사일이 요격하기 어려운 변칙 궤도로 비행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심야 새벽의 기습 미사일 발사는 지난 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2일 순항미사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어디서든 불시에 기습적으로 멀리 있는 미군 기지, 항공모함, 일본은 물론 남한 전역까지 타격하는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N-23이나 KN-23을 성능 개량한 거라고 보이는데요. 동해 쪽으로 싸웠기 때문에 동해에 이제 한미연합 해상전력이 이제 훈련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유사시에 우리가 너네들을 타격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군용기와 탄도미사일이 함께한 이번 심야 무력 시위에는 군사분계선 인근 부대에 무더기 포탄 사격도 동원됐습니다. 새벽 1시 20분엔 황해도 마장읍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포탄 130여 발, 새벽 3시를 전후해서는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포탄 사격이 관측됐습니다. 특히 포탄이 떨어진 지점은 남북이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포사격과 기동훈련을 금지한 해상 완충구역 안쪽이었습니다. 또 오후에도 동서해에서 해상 완충구역 안으로 수백 발의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명백히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강력 경고하고 북한의 심야 도발에 항의하는 전통문을 발송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 데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나 북한은 남쪽이 먼저 강원도 전방부대 앞에서 10시간에 걸쳐 포사격 훈련을 해 강력히 대응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남측에 전가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문제 삼은 13일 주한미군의 다연장 로켓 발사 훈련은 남북이 합의한 사격 금지 구역, 즉 군사분계선 5km보다 훨씬 남쪽에서 실탄이 아닌 연습탄으로 진행됐고 방향도 남측을 향했다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할 명분을 쌓기 위해 미군 훈련을 문제 삼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남북 간의 그 포사격 훈련 금지 구역 바깥에 있는 사격장이고 사격을 남쪽으로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도발을 해놓고 남측의 책임을 돌리면서 긴장도를 좀 더 고조시키기 위해 북한은 미군 핵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들어온 지난 9월 하순부터 지속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휘하는 기습 훈련을 벌여왔습니다.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중장거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다양한 장소와 조건에서 연달아 발사했는데 핵 사용 명령 권한을 김 위원장에게 일원화 한 북한이 핵 사용 전력에 대한 실전 연습을 한 거란 분석입니다. ICBM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전화된 무기들, 특히 이제 전술핵을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미사일들을 사거리별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모가 돌아와 있어도 그냥 내내 쏘는 거예요. 심지어 겨울엔 물이 얼고 가뭄에는 물이 말라 현실적 작전 능력이 떨어지는 저수지도 발사장으로 활용됐습니다. 9월 25일 새벽 우리나라 서북부 저수지 수중 발사장에서
전술 핵탄두 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북한 곳곳에 수많은 대형 저수지 등 의외의 장소에서 한미 양국의 허를 찌르는 기만 전술을 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북한이 전자기파 EMP 폭탄 실험을 했을 가능성입니다. 여러 종류의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에서도 해당 설정 표적들을 상공 폭발과 직접 정밀 및 산포탄 타격의 배합으로 명중함으로써 핵미사일을 고고도에서 터뜨려 우리 군과 민간의 전자장비를 일순간에 마비시키는 전자기파 공격이나 살상 반경을 넓히는 저고도 공중폭발 공격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 부품을 사용하는 모든 장비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EMP를 통해서 기능이 무력화되거든요. 복잡한 기계든 단순한 기계든 일시에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생기는 거죠. 북한은 적들과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며 핵무력 강화로 내달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의 핵폭주를 저지하기 위해 독자 핵무장에서 미군 전술핵 재배치, 한미 공동 핵 운용 연습 등 대북 확장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효과에는 제약과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통일전망대 김세로입니다. 잇따른 도발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대내적으로는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부각하려는 행보도 보였습니다. 네, 북한의 주요 기념일인 노동당 창건일에 평양에서 열린 중요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함경남도에 있는 온실농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군사기지였던 곳에 농장을 짓고 떠들썩하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박철원 기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노동당 창건일이었던 지난 10일 북한 최대 공업지구로 불리는 함경남도 함주군에선 연포 온실농장 준공식이 개최됐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가죽 코트에 중절모 차림으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만족한 듯 연신 한박 웃음을 짓던 김 위원장은 테이프 커팅 전에 손에 든 가위를 김광혁 대장에게 건네며 잘라보라 장난스레 권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고 김명식 해군사령관과 모자를 바꿨으며 격이 없는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이곳이 원래 군기지였던 데라서 그런가요? 군을 상당히 챙기는 듯합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착공식 때도 이곳을 찾았었는데요. 군 공항으로 사용하던 연포 비행장 부지에 농장이 들어섰고 건설도 인민군이 해선지 군의 노고를 각별히 강조했습니다. 농장을 훌륭히 일도세운 인민군 장병들에게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위임에 따라 뜨거운 감사와 전투적 인사를 드립니다. 850여 개 동의 온실이 약 277만 제곱미터, 84만 평 정도의 부지에 세워졌는데요. 상공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면 비닐하우스 서너 개 면적이 축구장 크기와 비슷할 만큼 커 보입니다. 북한 방송은 준공식 후 이틀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반복해서 온실농장 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했습니다. 네, 농장 건설이 그렇게 큰 뉴스일까 싶기도 한데요. 북한엔 꽤 중요한가 봅니다. 이 일대는 추운 겨울이 되면 채소가 전혀 생산되지 않아 제대로 먹을 수 없었다는데요. 이제 계절에 상관없이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게 됐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합니다. 국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습니다. 온실 내부도 일부 공개되는데요. 지지대와 유인줄을 이용해 넝쿨을 위로 올려 키우는 수직 재배 모습도 보이고 표양 대신 벽계와 영양액 등을 활용해 작물을 키우는 수경 재배 형태도 확인됩니다. 이런 재배 방식은 같은 면적에서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어 북한도 관련 연구를 꾸준히 해왔다고 합니다. 빠르게 그 남새를 생산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손쉽게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경 재배를 적극적으로 이제 권장을 하는 거죠. 김 위원장의 치적을 치켜 세우려는 듯한 생각도 듭니다. 김 위원장 지시에 따라 군 시설을 농장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고요. 공군 기지를 대규모 온실 농장으로 전변시키실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몸소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어 건설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각 도에 대규모 온실 농장을 짓겠다는 구상을 소개하며 김 위원장이 민생을 챙기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김 위원장이 첫삽을 뜨는 모습을 담은 모자이크 벽화도 등장했는데요.
김일성, 김정일을 형상화한 모자이크 벽화는 많이 설치돼 있지만 김정은의 모자이크 벽화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김일성, 김정일 위원장과 지도자로서 같은 반열에 올라섰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네. 북한에선 요즘 눈여겨볼 만한 흐름이 또 관측된다는데요. 국가 상징물을 부쩍 강조한다고 합니다. 네, 국화, 국견 같은 여러 상징물을 반복해서 매체에 싣고 관련 행사도 다양하게 열고 있다죠. 네, 북한은 풍산계를 국견으로 또 참매를 국조로 하는 등 모두 10가지의 국가 상징물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최근 당창 건의를 기념해 열린 조각 공연 축전을 보면 이런 국가 상징물을 소재로 한 작품이 유독 많이 보입니다. 북한의 국수인 소나무, 국화인 목란을 조각한 공예 작품도 있고 국기인 인공기가 새겨진 셔츠를 입은 아이들과 풍산계를 다룬 모형과 그림도 눈에 띕니다. 최근 끝난 미술 전람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소나무를 사랑하고 그다음 굳세게 살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이 그대로 저를 소나무 작품 창작가로 떠밀어 주었습니다. 오는 20일자로 발행되는 새 우표도 소나무, 목란, 풍산계, 참매 4종입니다. 이런 국가 상징물을 다룬 책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국가 상징물을 소개하는 특집 프로그램도 잇따라 방영됩니다. 네, 북한이 국가 상징물을 이처럼 강조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노동신문은 국가 상징에 대한 애착이 곧 조국에 대한 사랑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고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내부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외부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주민들의 내부 결속, 충성을 보다 강조하는 차원에서의 국가 상징물들을 강조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국가 상징물을 주제로 작품을 만드는 등의 학생 활동도 조직한다는데요. 청소년과 어린이의 사상 이완을 미리 막으려는 속내도 엿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만경대 혁명학원을 방문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 창립 75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했는데요. 이 혁명학원은 순직한 노동당 간부나 유공자 자녀를 주로 가르치는 엘리트 교육기관입니다. 학생들과 똑같이 붉은 스카프를 착용한 김 위원장은 학생들의 뺨을 어루만지는 등 친근함을 표시하고 혁명학원 강화는 인민군대 간부 농사의 첫 공정과 같다며 군사교육을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을 전열들이 지냈던 사상과 신념, 충실성의 전통을 옥색에 이어가는 핵심 골간 후비들로 키운 것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혁명가 유자녀 교육이 중핵입니다. 또 군대의 미래를 끌고 나갈 군사 인재 육성을 목표로 수재 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가을 거지가 한창이죠. 쌀값이 폭락해서 우리 농민들 근심이 큰데요. 북한에서는 쌀이 부족해서 걱정이라고 합니다. 네, 북한식 대응 또 해법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농촌경영위원회 소속이셨잖아요. 이맘때면 한창 바쁠 때죠? 네, 농민들도 바쁘고 농업 관계자들도 정말 바쁜 때입니다. 뭐 농민들은 거의 뭐 서서 물에다 밥 말아 먹고 이제 뛰어다니는 그런 때고요. 네, 북한에서 농사는 전투라고 할 정도로 사활을 거는데요. 곡식을 걷어들이는 가을거지 전투가 한창인 요즘 북한 TV에서는 농업 관련 각종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해 방송합니다. 추수철 북한 TV에 자주 나오는 노래입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농촌 곳곳 확성기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오며 농민들 추수를 독려한다고 하죠. 네,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된 후 조선중앙TV에서는 농민 영웅부터 다수학 노하우까지 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수시로 방송됐습니다. 역경을 극복하고 다수확을 이룬 농촌을 찾아가기도 하는데요. 추수를 성공적으로 마쳐서 애국을 하자는 결말로 이어집니다. 쌀로서 꼭 보답하자는 것이 우리 일암농장 전체 농업자들의 하나같은 심정입니다.
전 사회적으로 추수를 독려한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농사와 관련된 보도가 상당히 많은데 남한과 북한에서 체감되는 농업, 농사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남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가족농이나 기업농의 형태를 띈다면은 북한은 집단 농장 체제 속에서 이제 식량을 생산하게 되는 건데요. 나중에 생산했을 때 그 생산된 것에 비례해서 분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아무래도 북한은 식량 생산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수확 처리되면은 이 생산성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식량은 요즘 뭐 식량 주권, 식량 안보라는 말도 있잖아요. 생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북한 당국도 애를 쓰는데요. 한 톨의 쌀알도 버려지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합니다. 북한의 인공기가 거대하게 새겨진 모습. 황해남도 재령군의 밀밭입니다. 밀풍년을 맞았다는 이곳에서는 벼 가을 거지도 한창인데요. 그런데 새로운 농기계를 강조합니다. 송비서동지께서 보내주신 농기계로 가을 거지를 하게 된 기쁨은 여기 삼지강 농장에도 넘쳐났습니다. 이 농기계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지금 사람이 끌고 가면서 이제 하는 건 이제 벼 베기만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이제 벼 베면 바로바로 가져다가 탈곡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이동식 탈곡기인데 그런 기계들입니다. 네, 이 농기계들은 얼마 전 김정은 위원장 지시로 황해남도에 특별히 전달된 것들입니다. 지난 9월 25일 황해남도 해주광장에는 5,500대의 농기계가 늘어선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현대적인 신형 농기계들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한국에 와서 농촌 다니면서 이제 그 컴바인이라고 벼를 베서 바로 탈곡을 해서 자루에다 담아서 완전히 탈곡까지 완성을 시키거든요. 그거 보고 이제 엄청 놀랐는데 원래 이제 북한은 낫으로 이제 벼를 베가지고 뭐 서달구지나 아니면 트랙터에 실어서 보통 한 2kg나 3kg 종합 탈곡장까지 날라다가 이제 거기서 탈곡을 하곤 했거든요. 그럼 실었딱 부렸딱 던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엄청난 손실이 납니다. 보통 한 10%? 많았을 때 뭐 한 15%, 20%. 어떤 데 이제 30%까지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30% 되면 바로 이제 그 잡혀가서 엄청 이제 욕도 먹고 뭐 철직도 떼고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동식 탈곡기는 현장에서 탈곡을 할 수 있다는 걸로 해서 더중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상당히 이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것들이기도 합니다. 저 농기계 5,500대를 한꺼번에 황해남도에 다른 지역 농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황해남도에 전달한 이유가 있겠죠? 황해남도는 농업도라고 불릴 정도로 북한의 아주 주된 곡창지대입니다. 특히 이제 벼농사가 아주 집중되어 있는 곳인데 황해남도에만 북한의 논쌀 재배 면적의 26%가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느냐가 그 해에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배불리 먹을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최근에 이제 벼 생산량이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북한 당국에서는 이 농업 생산과 관련해서 특별히 황해남도에 힘을 집중하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럼 이러한 특혜 조치에 대해서 굉장한 당국의 배려라고 생각해서 아마 감사하는 마음이 엄청 클 거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새로 공급된 농기계들은 일반 공장에서 만든 게 아니라고 하네요. 그렇죠. 무기를 만드는 군수 공장에서 생산했다고 합니다. 보시는 영상은 2019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화면입니다. 당시 북한의 군수공업이 경제건설에 기여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농기계 전달식 하는 거 사진 제가 딱 보면서 그 풀더미 쌓여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저 색깔이 북한에서는 이제 풀색이라고도 하지만 국방색이라고 많이 입어요. 그래서 저 색깔로 딱 보면 저건 이제 분명히 군수부문, 군수공장에서 만들었다는 게 확 알립니다. 그래서 사실 김정은이 이제 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군수공업의 기술이나 재원 이런 것들을 이제 민간에 이전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아직 그 크게 가시적으로 나타난 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저렇게 가시화되는 사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국방과학기술은 보통 이 민수산업이라고 하죠. 민간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만드는 이런 산업의 기술 혁신을 견인하는 역할을 종종 하곤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냉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의 국방성에서 이 군수산업을 어떻게 민수산업으로 연결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이 선순환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구조화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쪽에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는데 반면에 소련 같은 경우는 이 군수 산업이랑 민간 산업을 선순환적으로 잘 연결시켜주는 데 실패한 거다 보니까 군수 산업이 아주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 민생 경제에는 그닥 영향을 못 미친 거예요. 그렇다 보니 북한의 입장에서는 소련이 밟았던 그런 전철을 밟지 말고 우리가 아무래도 군수 산업 쪽에는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 이걸 어떻게든 민수 산업 쪽으로 바꿔보자라는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그 사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사실 북한이 이렇게 농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배경에는 북한의 식량 위기가 있죠. 미 농무부는 북한 인구의 약 70%가 식량 부족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잖아요. 네, 식량난, 주민들 먹는 문제 해결이 급선무인 셈인데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법도 있습니다. 지난 9월 25일 북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 모습입니다. 이날 가을거지와 탈곡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강조하면서 당과 국가의 양곡 정책 집행을 저해하는 온갖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도 높이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북한은 허풍 방지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허풍이 구체적으로 뭘 뜻할까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길래 방지법을 만들었을까요? 북한은 참 법 이름이 재밌어요. 허풍이라는 아주 쉬운 단어로 허풍 방지법을 만들었는데 북한의 농업법에 따르면 보통 국가와 협동농장은 계약 관계예요. 그래서 국가가 여러 가지로 이 농업에 필요한 물자들을 공급하면은 나중에 가을 거지를 해가지고 일정 부분을 국가에 헌납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농장이 얼마만큼의 이제 그 수확을 할 수 있는가 안 하는가를 이제 보고 예상 수확고 판정이라는 걸 합니다. 뭔가 농장을 경영하려면 여러 가지 뭐 비료라든가 농약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쌀을 좀 남겨가지고 팔아야 되거든요. 얘네가 와서 줄여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술 먹이고 닭 잡아 먹이고 이제 그렇게 하면 그래도 좀 봐주긴 했습니다. 네. 농민의 입장에서는 국가에 너무 많은 걸 바쳐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이만큼 수확했어도 요만큼만 수확했다고 적게 말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자기네들이 그걸 소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이제 허풍 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충희 씨가 도와줬던 그거네요. 예, 사실 저게 이제 굉장히 만연되어 있어요. 북한이 정책적으로 식량 정책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만들고 국방공업도 그렇고 군인들도 이제 일단은 먹여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량미 문제 또 항상 전쟁 예비 물자로 또 이어 창고에서 식량을 저축도 하거든요. 그래서 간부들이 곡물 생산 허위 보고하는 거, 그다음에 농민들이 곡물 빼돌리는 거 이제 많이 줄여서 보고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국가적으로 손해가 되거든요. 부풀려도 문제고요. 낙차도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양만큼을 필요한 곳에 돌리지 못하니까 더 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북한이 다양한 정책으로 이 수확과 농촌 안정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요. 효과를 좀 거두려면 어떤 변화나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북한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농민들이 나라 쌀떡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농민들은 나라 쌀떡을 채우기만 하고 그 덕에서 자유롭게 이제 퍼내서 쓰고 싶은데 이런 그 자율권은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먼저 해결이 돼서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실질적으로 제한된 경지 면적에서 자꾸 이제 더 나오라 이게 뭐 도깨비방망이도 아니고 이제 그런 문제는 이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쌀이 남아 돌아가지고 쌀 가격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지금 북에서 식량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줄래야 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력 갱생도 중요하지만 결국 부족한 식량분은 해외에서 원조를 받던 사오든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정치적인 문제들을 좀 풀고 어쨌든 식량이라는 것은 생존에 관련된 문제고 주민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북한이 먼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외에 국제사회에 원조를 구하는 그러한 좀 행보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 수확 소식 듣는 내내 남한의 농촌, 우리 농민들 생각을 겹쳐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북한 농민들 모두 근심이 줄어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는 북한의 채소 농사와 자급자족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선해진 가을,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전국이 오색 단풍으로 물들 텐데요. 남북 접경 지역인 금강산 가던 옛길에는 일찌감치 단풍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 단풍의 절경 속에서 지역 주민과 공무원 그리고 전방의 군인들까지 함께한 가을 운동회가 열렸다는데요. 뜻깊었던 그 현장을 이상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금강산 가던 옛길인 31번 국도. 하지만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묶여 쉽게 갈 수 없던 이 길이 모처럼 전국에서 몰려든 수많은 시민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마음이 웅크하면서 뭔가 우리나라가 좀 더 통일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같이 북한과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걸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남한 최북단 지역답게 나뭇잎들은 벌써 노랗게 빨갛게 물들기 시작했고 바람에 떨어진 잎들은 금강산으로 향하는 옛길에 사뿐히 내려앉고 있었는데요. 강원도 양구의 지역 축제인 양록제 기간 중 딱 하루만 전면 개방되는 금강산 옛길엔 이렇게 1년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사실상 4년을 기다려온 3천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일반인들이 여기는 아무 때나 들어올 수가 없어서 1년에 한 번 오는 데라서 다리가 아프든 뭐 힘이 들어도 꼭 오게 됩니다. 꼭 가야 됩니다, 여기는. 역시 단풍이 시작된 양구 읍내의 축제장. 해외 이주민들이 많은 지역 특성을 살려 각국의 문화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었고요. 양구군에 변호민자분들하고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같이 이제 저희가 정착하시면서 같이 살고 계시는데, 근데 서로 이제 이해하는 소통 공간, 그 문화랑 이런 거를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전방 지역답게 사격 체험장에 여러 탱크와 장갑차까지 전시돼 있어 특히 가족 나들이객들이 많았습니다. 집 앞인데 한번 잠깐 날씨도 좋아서 한번 나와서 지나가다가 아들이 이제 좀 군인을 좋아해서 네, 탱크랑 여러 가지 있어서 한번 나와봤어요. 대추타를 앞세운 채 읍면별로 진행된 선수 입장. 제37회 양록제 대회를 선언합니다. 이런 양록제를 통해서 민과 군 그리고 관이 하나가 되고 정말 화합되는 그런 우리들만의 축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느 지역 축제와는 다르게 주민들 틈에서 수많은 군복 차림의 장병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 지역에서 최전방 복무 중인 현역 군인들로 헬기의 축하 비행과 함께 축제장을 힘차게 빛냈습니다. 한국전쟁 때 이 양구 지역에서의 승리로 무적해병이란 명칭을 얻게 됐다는 해병대 군악 연주와 의장 시범에 이어 지역의 자랑인 백토의 채굴과 조선백자의 제작 과정을 재현해낸 민속놀이로 그 시작을 알린 민관군 체육대회.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좋은 백자를 만들어냈으니 우리 다 같이 신명나게 한번 놀아보세요!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에서 5개 읍면 대항 가을 운동회가 시작됩니다. 가을 햇살이 눈부셔서 저도 선글라스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만큼 날씨가 무척 화창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역 주민들과 군인들이 함께 읍면별로 나뉘어 즐거운 대결을 한창 펼치고 있습니다. 100m 달리기에 이은 이어 달리기. 특히 주민, 공무원, 군인 이렇게
민관군이 함께 합심해서 달려야 하는 3인 계주엔 모두가 진심이었습니다. 민관군이 협력하여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축제가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장군 화이팅! 줄다리기와 제기차기, 씨름 같은 민속 경기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특히 읍면 대표로 젊은 군인들이 대거 출전한 힘자랑 종목에선 예상을 뒤엎고 민간인이 우승하는 이변이 연출됐습니다. 힘들었는데 재밌었습니다. 지금 애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으로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팔씨름에 출전한 여군이 젖먹던 힘까지 다하며 군의 자존심을 지켜냈는데요. 투지만큼은 역시 현역 군인을 따라잡기 쉽지 않았습니다. 잠도 못 자고 왔지만 못 자고 온 만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상대적으로 체력이 떨어지는 노년층 주민들은 장기와 집신삼기, 그리고 전통 국궁과 서양 타트를 접목시켰다는 한궁 종목에 참여하며 축제를 함께 즐겼습니다. 양구는 인구가 한 2만 2천 명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군인들이 많고 그래서 군인과 민간인의 화합 차원의 그 한마당 잔치거든요. 이게 3년 만에 열리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남다른 마음으로 서로 참여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모두가 웃고 즐긴 화합의 마을 축제.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처음 개최되는 이제 양육제인데요. 우승해서 너무 고맙고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남북 접경지 최전방 지역의 가을 하늘은 그렇게 모두가 하나 되는 모습을 응원하며 유난히 맑고 높게 펼쳐졌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능먹달. 공짜로 그러니까요. 먹다여서. 능먹다? 우리나라에서도 능구렁이처럼 넘어간다 뭐 이런 뜻 비슷한 게 있을 것 같아서 능먹다로 할게요. 능먹다. 일을 오래 하면서 그 사정을 알아 요령을 부린다는 뜻의 북한말로 동사 능먹다가 있습니다. 일에 능먹다, 능먹은 태도나 솜씨와 같은 표현이 쓰입니다. 오, 맞다. 새로운 것 같아요. 우리말을 쓰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서 어떤 한편으로는 좋아 보이기도 하고 진짜 통일이 돼서 쓴다면은 정말 적응이 안 될 것 같기는 할 것 같습니다. 10월도 어느덧 중순을 지나고 있죠. 여기저기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는데요. 오대산과 설악산은 다음 주 단풍이 절정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네, 물가가 올라서 삶이 더 팍팍해진다는 분들 많은데요. 단풍 보면서 잠시 마음의 여유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